자, 그러면 우리 이제 화학적인 소독법 세 번째 에틸알코올 할 차례죠. 에틸알코올 에탄올입니다. 에탄올. 자, 우리 에탄올을 또 소독제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에탄올의 살균 기자가 뭐냐면 탈수응고예요. 그래서 미생물의 탈수응고로 인한 단백질 변성의 효과예요. 그래서 탈수응고 내지는 단백질 변성.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미생물을 사멸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이 에탄올은 좀 특이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농도가 높아질수록 효과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얘는 100%보다는 70%가 더 효과적이에요. 자, 그래서 에탄올은 70% 수용액이 가장 살균 효과가 좋다라고 꼭 기억해 두셔야죠. 자, 그래서 70% 에탄올을 이용을 하고요. 효과는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균에 효과가 좋은 편이고요. 근데 결핵균이나 다수의 바이러스에도 효과적이에요. 단 하나, 포자예요. 포자의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에탄올을 되게 살균 소독제로 많이 이용하는 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특히 뭐 그런 병원 같은 데서도 뭐 주사 맞기 전이라든지 이런데 살균 소독제로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집에서도 우리 뭐 피부 같은 거 소독할 때 알코올, 에탄올 많이 이용을 하죠. 사용하는 알코올이 바로 에탄올입니다. 뭐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에탄올을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70% 에탄올은 일반적으로 세균의 영양세포, 결핵균, 바수의 바이러스 다 효과가 있어요. 근데 포자에는 좀 효과가 떨어지는 편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사용할 때 특징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거는 저온에서는 조금 효과가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가 그래요. 온도가 높을수록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저온 사용을 시에는 좀 효과가 떨어지는 편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기물 공존 시에 효과가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대다수가 그래요. 유기물 공존 시에는 대다수가 살균 효과가 떨어지고요. 부식성이 없어요. 여러분 알코올은요 금속 부식성이 없어요. 그냥 일반 철제 이런 데에도 살균 소독이 충분히 이용해도 돼요. 염소계 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스틸은 가능하지만 그냥 철제 이런 데는요 200ppm까지 사용하다 보면 금속 부식성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얘는 금속 부식성도 없고요. 잔류물이 남지도 않아요. 이건 다 휘발돼서 날아가 버리잖아요. 알코올은 다 날아가기 때문에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얘는 살균 소독을 한 다음에요. 닦아줄 필요도 없고 헹궈줄 필요도 없어요.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단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요. 물기가 있는 표면에다 사용을 하면 효과가 좀 떨어져요. 왜냐면 여러분 물기가 있으면은요. 알코올 뿌렸죠? 또 한 번 희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 때문에. 그러니까 70%가 안 돼요. 농도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효과가 떨어지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죠. 분무한 다음에 5분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뭐 너무 시간이 없다 그래가지고 분무한 다음에 바로 닦아버렸다.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최소한 5분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지 효과적이에요. 살균 효과가 좋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요, 손소독에도 이용 가능해요. 우리가 피부 소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손소독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손소독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다 알코올 소독제. 그 알코올에다가 다른 이런 성분들을 합쳐가지고 소독제를 만든 거거든요. 주성분은 알코올이에요. 그러니까 손소독에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식품 제조나 조리 작업 전에 이런 소독에 기기나 기구 소독에 이용 가능해요. 왜냐면 뿌리고 난 다음에 5분만 유지하면 되고 다 날아가서 없어져 버리니까요. 다시 세척을 다시 물로 헹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작업 전에 많이 이용을 해요. 그 다음에 작업 전에 손소독에도 많이 이용을 해요. 이거 뿌리고 난 다음에 이걸 바르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물로 헹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에 알코올계 살균 소독제 올바른 사용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오드 나오죠. 요오드. 그러면 이 요오드는 70% 에탄올에 녹여가지고요. 요오드 팅크, 옥도전기 뭐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는데요. 얘는 염소계하고 같이 할로겐 유도체예요. 그래서 염소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살균 기작은 똑같아요. 세균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효과를 발휘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아요. 할로겐 유도체니까요. 똑같은 할로겐 유도체는 똑같은
살균 기작으로 보통 효과를 발휘해요. 그래서 세균 단백질과 결합해서 살균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똑같은 할로겐 유도체인 염소랑 비교하면요. 살균력, 침투력 다 좋아요. 더 좋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왜 효과가 아예 없었던 결핵균, 그 염소계는 아예 결핵균의 효과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포자 이런 데에도 효과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얘는 포자, 바이러스, 결핵균 다 효과적입니다. 다 효과적이에요. 보통 우리가 식품 접촉 기구의 표면 같은 소독에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들을. 근데 우리가 이걸 사용을 할 때 pH를 5.0 이하로 낮춰주게 되면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또 pH를 5.0 이하로 낮춰서 사용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식품 접촉 기구의 표면을 소독을 할 적에 우리가 보통 락스 같은 거, 차염수 나트륨 같은 경우 200ppm을 이용하잖아요.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 요오드는 25ppm이에요. 25ppm만 써도요.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더 적은 양을 써도 똑같은 효과가 발휘돼요. 근데 왜 요오드를 안 쓰느냐? 가격이 더 비싸거든요. 현장에서는 주로 락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락스가 더 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요오드 같은 할로겐 유도체인 염소랑 비교했을 때 훨씬 살균력, 침투력 이런 게 더 좋아요. 근데 pH는 5.0 이하로 낮춰줬을 때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살균 효과가 더 좋다라고 봐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여러분, 과산화수소는 우리 집에서도 흔하게 사용하는 소독제 중에 하나죠. 자, 근데 여러분 이 과산화수소는 과산화물계 살균 소독제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한번 보실래요? 과산화물계 그 살균 소독제, 뭐 과산화수소, 과산화초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나중에 산소, 물로 완전히 분해돼서요. 잔류물이 남지 않아요.